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오늘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의 활용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상 촬영에서의 상황별로 이 요소들을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촬영은 사진 촬영과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영상 촬영은 주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장면을 담기 때문에 노출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출 조절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셔터 스피드는 세팅한 프레임 레이트의 2배로 고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촬영하실 때 가장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24프레임 레이트일 때는 50분의 1초, 30프레임 레이트일 때는 60분의 1초, 60프레임 레이트일 때는 120분의 1초나 125분의 1초, 120프레임 레이트일 때는 240분의 1초나 250분의 1초로 고정해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설정한 프레임 레이트에 비해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설정하고 촬영하면 화면이 부자연스럽게 끊기듯이 담기게 되고요. 빠르게 설정하고 촬영하면 모션 블러가 없는 사실적이지만 약간은 딱딱한 느낌의 영상이 담기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셔터 스피드는 프레임 레이트의 2배로 세팅하고 고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촬영은 보통 셔터 스피드를 고정값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조리개와 ISO만으로 노출을 조절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마지막 4번째로 기본적으로 ISO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높이지 않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먼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상황별 세팅 방법에 대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인물이나 제품과 같은 특정한 피사체를 돋보이게 촬영하고 싶을 때인데요. 이때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의 세팅은 셔터 스피드를 제외하면 사진 촬영 시와 세팅이 거의 유사한데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블루보틀 컵을 피사체로 초점을 맞추고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24프레임 레이트로 촬영을 해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는 24프레임 레이트의 2배인 50분의 1초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셔터 스피드를 50분의 1초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50분의 1초로 고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위해서 조리개는 4.0으로 최대 개방시켜서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리개를 4.0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리개는 4.0이고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초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노출 보정은 ISO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ISO를 조절하면서 적정 노출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ISO를 800으로 세팅을 했더니 적정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피사체에서 초점이 어긋나는 것을 잘 신경 써주시면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verything I ever worked for vanished in the blink of an eye. I've been asking every question. 그럼 야간에 풍경 촬영을 하는 상황에서의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24프레임 레이트로 촬영을 해볼 거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는 24프레임 레이트의 2배인 50분의 1초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50분의 1초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50분의 1초로 고정을 했고, 다음으로는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 시처럼 어느 정도 8에서 10일 사이로 조여서 촬영하시는 것이 좋지만, 지금은 광량이 부족한 야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개방을 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조리개를 4.0까지 한번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ISO 값을 올려서 적정 노출로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광량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많이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ISO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ISO 값을 16,000 정도까지 올려줘야 적정 노출 값이 지금 맞는 상황인데요. 조명 세팅이나 주변에 빛을 확보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노이즈 발생을 감안하고 촬영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 세팅으로 야간 풍경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I ain't got nothing left. Nothing left. 세 번째 상황은 노출이 많이 변화하는 촬영을 해야 하실 때인데요. 사진과 다른 영상 촬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면 움직임에 따라서 노출이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광량이 비교적 일정한 실내 제품 촬영이나 카메라 움직임이 많이 없는 인터뷰 촬영과는 달리 야외에서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카메라를 조금만 움직여도 노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ISO를 특정 값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노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의 움직임을 적게 가져가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노출 변화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ISO를 오토로 세팅해서 촬영합니다. 하지만 노출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ISO를 오토로 촬영을 하게 되면 ISO 값이 갑자기 바뀌면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장면이 어색하게 담길 수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황 설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 작업 공간의 밝은 형광등 쪽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를 점점 어두운 벽 쪽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으로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24 프레임 레이트이고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에는 ISO를 형광등을 바라볼 때의 적정 노출에 맞게 고정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ISO를 오토로 설정하는 경우로 세팅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초로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ISO는 기본인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리개를 통해서 적정 노출을 맞춰줄 건데요. 조리개를 조정을 이렇게 해보시면 13 정도로 하니까 적정 노출이 맞춰졌습니다. 이 상태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가져가 볼게요. 두 번째 상황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는 똑같이 놔두고 ISO만 오토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결과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ISO를 고정한 영상은 형광등 밖의 어두운 곳이 그대로 어둡게 촬영이 되었고요. ISO를 오토로 세팅한 영상은 형광등 밖의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ISO가 노출을 맞춰주었기 때문에 밝게 촬영이 되었죠. 두 개 중에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하는지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카메라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인데요.
확실한 것은 두 번째처럼 ISO를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영상 촬영이 편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노출에 신경을 덜 써도 되기 때문이죠. 아직 영상 촬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편하게 촬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ISO를 오토로 놓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출 측면에서 노출의 변화도 카메라에 담고 싶으시다거나 노출을 잘 컨트롤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ISO를 고정하여 촬영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촬영을 하실 때 만나실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상황을 설정해서 상황별 세팅 및 촬영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촬영은 카메라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많은 장면을 담기 때문에 노출과 초점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로 적정 노출을 잘 세팅해서 촬영을 하셔야 컬러 커렉션, 컬러 그레이딩과 같은 후보정이 용이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상황별로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노출을 자유롭게 컨트롤하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약 3주에 걸쳐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한 내용을 3개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다시 천천히 보시다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한번 개념이 잡히고 나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실 때 자유롭게 세팅을 조절해 가면서 원하시는 장면을 잘 담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잘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의 더 좋은 튜토리얼과 팁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much more to this life, but it's hard to see.